잘 지내시나요? 어느덧 변화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움츠렸던 대지가 땅을 녹이고 어느덧 새 생명이 옮드는 봄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새 생명이 약동하는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이번에 저희 관저마을 신문사에서는 제21회 총선을 앞두고 후보님들을 모셔서 대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관저마을 신문사 발행인 최한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민생변호사, 우리 국민의힘 조수현 후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후보 조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먼저 이 자리를 초청해 주신 관저마을 신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지내고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에 명함을 제 손으로 1000에서 1500장을 드리자 이 각오로 곳곳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조수현 후보님께서는 네.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예, 국민의힘 서구갑 당협위원장직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국민을 대변하는 민생 변호사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민분들께 우리 후보님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은 오리지널 충청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는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는 연합고사를 통해서 대전 동산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대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서 1999년경부터 검사 생활로 한 9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전지방검찰청 근무를 처음과 마지막에 했는데, 마지막에 하면서 고향에 좀 더 있고 싶어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둔산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약 1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를 하고 싶어서 3년 전부터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돼서 여러분께 정식 후보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저희가 예. 열심히 조사한 내용과 예. 덧붙여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우리 후보님의 네네. 어떤 정치 철학이 있으시고 네.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혹은 슬로건 예. 혹은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정치 철학은 현재 우리 헌법적 가치 질서에 다소 충실한 편입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같은 정말 금과 옥주 같은 헌법 가치 질서 존중하고 그것을 제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도 충분히 보호를 해서 이분들도 가슴 피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또 우리나라 많이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1인당 GDP 5만 불을 얼른 넘겨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경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배 문제도 사회적 약자 문제도 또 소외된 계층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로건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다 젊고 더 패기 있게. 괜찮죠? 예. 보다 젊고 더 패기 있게 이렇게 슬로건을 정해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정말 젊고 패기 있게 크게는 나라를 위하고 작게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공약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는 인구를 조금 더 늘려서 서구 갑 지역을 둔산동 지역과 나눠서 분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구 갑 지역에는 뭐 동사무소 빼고 나면 행정기관도 별로 없고 또 뭐 대형 할인마트도 하나도 없고요. 지하철역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도시가 없거든요. 또 서울 가는 기차역도 없고 고속버스 터미널 하나 없는 뭐 사무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둔산동에 치여서 우리 서구 갑 주민들이 둔산동에 가서 직장 다니고 회식도 거기서 하고 약속도 거기서 하고 잠만 자러 오는 그런 베드타운에 불과한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둔산동과 서구 갑 지역은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 석으로 묶이기보다는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태 후보님도 2014년, 2018년도에 서구 분구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본격적인 추진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분구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 가지 얘기했는데 더 두 가지 얼른 말씀을 드릴까요? 네. 충분히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분구하면 뭐 합니까? 이제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서구 갑 지역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변변한 직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성동 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미래의 서구 갑의 먹거리를 충분히 해결하겠다. 그런 공약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뭐 제가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호 대전시장과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구가 있어요. 가수원동에. 여기는 이제 호남선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서 개발이 굉장히 안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호남선 지하화하겠다고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 말씀에 터잡아서 이번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남선을 지하화하면서 그 후에 약 10만 평, 15만 평 정도의 광활한 부지가 나오거든요. 그 부지를 새마을지구 신도시, 미니 신도시로 만들어서 첨단 디지털 산업센터를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게는 세계를 중장기적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공약 중에 그 분구를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참 듣기만 해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서구갑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참 두근두근한데요. 예.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서구갑 지역구에 핵심적인 주요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3가지 정도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신 건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갑 지역에 다들 바쁘셔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못 가진 분도 계신데 옛날 구도심에 도마 변동 지역 재개발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데도 있고 또 막 공사 중인 데도 있고 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지구도 있는데 여기 1구역부터 17구역까지 있는데 이거 다 완성이 되면 약 7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정도. 지금 둔산동이 신시가지를 각광받고 있고 또 도안동 새 아파트 단지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개발되면 대전 전체의 핫플레이스, 뜨거운 지역이 바로 도마 변동 지역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재개발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제가 만약 당선되면 대전시장과 구청장과 협의해서 공기 단축,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성동 지역의 평촌 산업단지 공사 중인데 아마 못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공급 양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거기가 한 25만 평 정도가 되는데 10만 평을 하나를 달라고 한
회사도 있었답니다. 근데 대전시가 특정 기업체에게 큰 부분을 떼어주는 건 곤란하다고 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우량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면 이미 공사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평촌 산업단지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 거기에 그 직원들, 가장들, 가구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너무 멀면 안 되고 그래서 흑성리에 한 2,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뒤에서 동의서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동의서 받고 나면 곧바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행정 절차 진행이 될 때 지역 편의, 지역 발전적 측면에서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성동 지역은 대전 서구 전체의 면적의 52%를 차지합니다. 동 하나가. 근데 인구는 3,500명밖에 안 돼요. 무궁무진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장차 대전 시내에 먹거리는 기성동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명품 전원 주거단지가 생기면 도심에 살면서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도 아마 희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서구 갑지역에 현안이 많이 있어요. 서대전 IC도 여기 계신 분들 고속도로 한번 나오려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것도 대전시와 또 도로공사 간에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서 대폭 진출입로를 확장을 해서 병목 현상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약속에 불과하고요. 집권당이 이런 얘기를 하면 실천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실천으로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 관저마을 신문사가 아무래도 관저동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서구갑 지역에서도 단위 인구로 치면 동으로 제일 크잖아요. 네. 저희 관저동의 가장 큰 주민들의 이슈와 화제거리는 아무래도 제3시립도서관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제3시립도서관을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떤 도서관으로 좀 그리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뭐 시에서도 다양한 이제 연구 용역들도 맡기고 이제 시비로 책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주민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립도서관 건립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님 어떤 입장과 좀 전략이 있으신지 말씀 그 제3 시립도서관 하면은 저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에 이제 그때는 공천 못 받고 예비후보 단계에서 컷오프가 됐는데 그때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관저동에 초대형 도서관을 짓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이왕 하려면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급은 해야 된다. 여기 지금 인구가 11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아침 9시쯤 이 지역 주민들께서 관저 도서관에 가시면 거기서 점심도 해결하시고 또 한쪽에서 헬스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저녁 5시 또 독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녁 5시쯤에는 이제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크게 발표도 했는데 기자분들이 시니컬 했습니다. 왜냐면 공천이나 받고 뭐 어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제 얘기가 완전히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철모 구청장 후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뭐 관저동에 도서관 같은 거 하나 나 옛날에 공약 내세웠는데 그 서철모 후보님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걸 얼른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청장 선거 때 자기 공약으로 내세워서 막 사람들 제가 도서관 하나 만들겠어 막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선되자마자 이장호 대전시장을 얼마나 어떻게 부어 삶았는지 갑자기 이게 초대형 도서관이 제3 시립도서관으로 바뀌어가지고 턱까지 막 언제 털을 마련했는지 여기 관저동 아시죠? 네. 저 아파트 앞에 저는 공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서게 만든 겁니다. 근데 어쨌건 누가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아주 발빠른 서철모 구청장님께 제가 경의를 표하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지하 1층, 지하 4층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개관은 2028년도 3월이 목표인데 이거 아까 질문지 보니까 좀 땡기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하지만 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어떻게 알차게 채우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개관이 되면 관저도서 관장님은 제가 관저동 주민분들 중에서 덕망과 인품이 훌륭하신 분 그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분 중에서 심사를 해서 관저동 주민별로 관장님을 뭐 임기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해서 모실 생각이고 또 관저동 도서관을 하면 여러 가지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님들도 관저 1, 2동 합해서 그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으로 7분 정도를 모셔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아주 관저동 자치적으로 그러나 아주 훌륭하게 샤프하게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는데 저도 적극 동참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 회원제 같은 것도 만들어서 또 기부도 받고 또 집에 가지고 있는 안 보는 책들도 많이 또 받고 또 신간 서적 같은 경우는 또 예산도 대전시나 구청에서 많이 보조받아서 정말 누구나 가서 흐뭇하게 독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문화의 장소, 사교의 장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걸 제가 직접 하고 싶었는데 어쨌건 서철모 청장이 휙 가져가서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관저동 주민이잖아요. 네. 갈 때 저도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이렇게 주민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꿈꿉니다. 바로 이제 관저동 주민분들이 이제 학령 인구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부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러한 이제 뭐 돌봄이나 육아, 네. 그리고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 문화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이 지금 후보님 말씀해주신 그런 초기에 기획했던 뭐 네. 초대형 도서관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알차게 준비된 이제 제3 시립도서관이 그런 하나의 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외에도 이런 관저동에 좀 이런 젊은 학령 인구들과 많은 네. 이제 좀 신인 부부들도 많고 네. 이런 곳에서의 좀 인프라 부족의 현상에 대해서는 좀 후보님의 견해나 대책은 궁금합니다. 인프라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각 동사무소나 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지역 어르신들 위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고요. 그 이제 젊은 어머니들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것만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다. 시설 없이는 공연불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관저 2동에 보면은 그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장 공터 혹시 아시죠? 네네. 관저 2동 앞에 거기가 550평이에요. 여기를 엊그제 서철모 구청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여기를 지하 2층, 지하 5층짜리 주차 타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거기 지금 만성 주차난이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안에 30% 정도는 주차 타워 내에 30% 정도는 청소년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보면은 그 관저동 보면은 각종 자생단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있거든요. 관저 사랑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고 계시죠? 마치광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사무실 공간을 드리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여가 시설도 갖추어 놓고 또 젊은 그 어머니들 아이 데리고 오셔서 편안하게 그곳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또 거기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꼭 제가 5층짜리 주차 타워 건물 짓고 그 안에 총 면적의 30%는 청소년, 여성, 문화, 여가 시설로 만들겠다. 이것을 바로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서철모 청장께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같이 노력해 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에는 돈이 없잖아요. 또 이장호 대전시장께 정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서 시비나 국비를 대폭 가지고 와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좀 추세는 좀 주민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정치나 이런 거에 참여의 장을 좀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좀 마을 공동체나 주민 참여 예산, 사회적 경제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좀 축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후보님의 입장과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서인가 이걸 좀 축소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글쎄 저는 사실은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것을 좀 충분히 지원하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건 제 경험인데 우리 제가 사는 여기 관제동 리시빌 아파트에 보면은 얼마 전에 리시빌 자체 내에 마을 음악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10월 달에. 혹시 와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마을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10번 정도 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회의를 10번 정도 해서 마을 음악회 뭐 출연진들 다 섭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회의를 거쳐서 하니까 그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끼리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월 대보름 때 아마 그분들끼리 모여서 경로당 안에서 윷놀이하고 비빔밥 비벼 먹은 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전시내에서 리시빌 아파트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흐뭇한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하는 건 굉장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 이런 것은 확대하면 몰라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건이 드는 대로 제 힘이 닿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많은 힘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때 취재를 갔었는데. 네네네, 오셨어요. 그때 이제 리시빌 아파트 이제 마을 기획단이 예. 있어서 이제 마을 주민들과 마을 총회도 아파트 총회도 따로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음악회도 하고. 예. 그때 참 인상 깊게 저희도 취재를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산 지원 아마 조금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뭐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분 박인경 회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 그분을 중심으로 또 이은주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아주 훌륭한 행사를 잘 치러 주셨어요. 저는 리시빌 아파트 주민으로서 그걸 보고서 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후보님께서 질문에 좀 이게 사전에 저희가 드렸던 이제 모든 후보에게 공통 드렸던 질문을 떠나서 우리 서구갑 우리 시민분들께 자유롭게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저동 주민 여러분 또 서구갑 동료 시민 여러분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서구갑 지역은 무려 24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둔산동 지역이 베드타운에 불과하고 개발이 거의 안 된 우리 청소년, 청년 후배들, 자식들이 취업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는 것이 서구갑의 현실입니다. 본질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한번 소속 정당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바꿔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 8년으로 재직 가신 분도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는데 그분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서구갑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게 하신 것을 저는 하나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지역 발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후보인 조수연에게 기회를 주시면 크게는 나라를 위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고 또 작게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한번 우리 국민의힘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조금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세종시로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 전체를 이전한다는 충청도 누구나 환영할 만한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건 다 집권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과 대통령과 대전시장과 구청장 모두 힘을 합쳐서 충청도 또 특히 우리 대전 서구 갑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가 투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날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투표를 공개할 수 있는 피켓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저희 피켓 잘 나오나요? 네. 제가 먼저 민주주의의 힘을 외치면 후보님께서 다음 이어서 투표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선창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힘! 투표로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마을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